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시사계 선장령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예. 청취자께서 대리기사입니다. 저는 며칠째 공치고 이제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밥 안 넘어가는 의원님 와서 저하고 같이 라면 먹어요. 그러니까 허리케인 데스크 들으시고 문자 이렇게 보내셨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 N이라는 청취자분께서 네. 사탕을 한 박스를 무거운 녀석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연락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랑 N님 듣고 계시면 어떤 분인지 좀 문자 좀 올려주세요. 070으로 되는 전화번호라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역시 연말이라 온정이 답지하네요. 네. 연락처를 네. 보니까 뚱커벨 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아닙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 있죠.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계속 시위를 해왔는데 일단은 오늘 그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해서 최대한 법안 처리 시간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공수처 법을 비롯해서 공정경제 3법, 특수고용직에 관한 3법,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등 한 130여 개 주요 법안들이 오늘 상정이 돼 있거든요. 오늘 처리가 안 되더라도 내일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표결 맞겠다면서 필리버스터 예고했는데 지금 전망이 어때요?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앞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소개한 대로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토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내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2016년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잘 기억을 하실 텐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연단에서 착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동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실도 못 가죠. 대소변도 참아야 되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쎄 예외를 잠깐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꼭 공수처 법안과 관련된 연설 내용, 토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이제 필리버스터 내용을 살펴보면 막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오래 보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노랫말을 계속 낭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글쎄 좀 더 여야가 좀 협의를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배종찬 소장 출연했다가 네. 그 밖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김어준 뉴스공장이 배종찬 씨 배신자 이런 네. 프레임을 씌우던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우리 친척분 조남이 배자 신자 자자긴 한데 급하게 그 좀 긴급 전화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야. 네. 여기 출연하면서 또 딴데 셀럽. 예. 전화 인터뷰 또 하고. 저는 일편단심이죠. 오로지 허리케인. 예. 네. 그래요? 예. 근데 중간에 나가서 전화하고 그래요? 예. 자, 박연미 기자님, 네. 필리버스터를 이제 하는 사이에 이 정기 국회 회기가 이제 오늘 밤 0시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간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자연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하였으니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지금 의석수로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내일 다시 임기국회를 열고 여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하면 예.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쯤에 그럼 네. 공수처법이 본회의 통과될 것 같다. 임시회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네. 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사탕. 이거 뭐 종합 캔디. 오렌지인데요. 귤 사탕인가 보요. 좀 전해주세요. 자, 네. 한귤 하시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부 징계위 내일입니다. 10일 날. 지난주부터 이제 연기가 돼서 10일 날 네. 한다는데 결국 내일 다가왔는데 어때요?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징계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 변화가 좀 있었다 해서 경징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마 청취자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중징계론이 우세하나 경징계 가능성도 있으면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말 아니야. 맞습니다. 네.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판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해서 지금까지 중징계론이 우세하나 결론을 그 관역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어느 쪽이든 징계는 경징계든 중징계든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중징계가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또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어떤 징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앞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그다음 감봉까지가 현 직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징계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정직, 면직, 해임, 면직과 해임이 중징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정직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간 정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해임이 되게 되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과 연금이 25%는 이제 삭감이 됩니다. 또 3년간 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가 없는데 면직은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도 제한됩니다. 네, 정직. 뭐 제 사담입니다만 저도 2012년, 13년에 네. 전에 다니던 회사에 파업하다가 정직 3개월씩 2번 당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회사에서 저한테 네. 더 정직하게 살라 아. 이런 뜻으로 정직을 내려준 거 아닌가. 어네스티. 예, 네, 그래도 그래도- 승화를 시켰어요. TBS 허리케인의 연구 취직 되신 거잖아요. 간결하게 하세요. 자제하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 개그가 씁쓸합니다. 오늘 개그가 약간 씁쓸하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결. 자, 그리고 법 쪽에서는 정직보다 이 해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정직이라는 것도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가 나온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긴 한데 그다음에 정직, 뭐 면직 등이 있잖아요. 일단 해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게 최대 6개월이니까 네. 반년 동안 정직 처분을 하면 거의 임기하고 맞아 그러네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임기 내내 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룩스라이크 해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룩스라이크의 네. 의미라는 게 뭐예요? 룩스라이크. 네.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 네. 아, 알겠어요. 네. 그 중징계가 오히려 반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경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중징계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소송전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징계위 외부 인사가 대체적으로 누구인가가 다 짜여져 있는 것이고 윤 총장 쪽에서는 이제 편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이제 내일 열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징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또 경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외부 징계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또 열리더라도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경징계나 무혐의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징계가 나올지에 따라서 추 장관 또 윤 총장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만은 분명해 네. 보입니다. 네, 법무부 대 검찰 치열한 수싸움 계속해서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 검찰이 김봉현 씨가 폭로했던 현직 검사 룸사롱 접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이 결과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사건의 자초 지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 남부지검이 이 술 접대와 관련해서 검사,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기소했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에서 그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5명이에요. 그중에 기소된 사람은 3이잖아요. 검사가 3명이 갔는데 왜 셋 중에 검사 하나만 기소를 했느냐. 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셋 다 세 명 다 기소하는 게 기소해야 맞잖아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의혹이 있는 자리였다면 검사 셋 중에 왜 1명만 기소를 했느냐. 네. 2명은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하기 빼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당시 이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한 금액이 536만 원이에요. 네. 이걸 단순히 5분의 1 하면 한 사람이 100만 원어치씩 이상 먹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김영란법에 따라서는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을 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해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총 술을 마신 이 드링킹의 타임 중에서 2명은 먼저 갔으니까 끝나기 전에 추가된 부분 있죠. 추가된 그 비용만큼은 이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게 봉사료하고 밴드비라는 그렇죠. 거죠. 그 봉사료랑 밴드비를 이 사람들에게는 물릴 수가 없다 하니까 나머지 3명이 조금 더 즐겼으니 즐긴 너희들만 기소를 하고 100만 원어치를 못 채운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를 안 했다는 건데 네. 일각에서는 기적의 논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사법 고시보다 더 어려운데요. 일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100만 원 이거 중요합니까? 아유 겁나게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뭐 100만 개 치시죠 뭐. 오늘. 100만 개? 네, 100만 개 가시고 예. 김봉현 전 회장 측이 그래서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접대만 하고 술 한 잔도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빼라. 네. 박연미 기자한테 네. 요거는 이 체리 사탕. 네. 아, 체리 사탕. 잠깐만 이게 사탕이 2개가 박연미 기자한테 가면 김영란법 위반이 돼요. 괜찮아요. 사탕 두 개는 괜찮아요. 네, 자 괜찮습니다. 이게 선택적 감사합니다. 사탕이라고 아이고.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 자, 북한의 그 실권자로 올라섰다는 그 김여정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강경화 장관을 겨냥을 했어요. 네, 반년 만에 남측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 노동당 제1부장입니다. 그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한의 실권자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 4일에 탈북민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 이걸로 남한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년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아마도 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그동안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 뉴스 북한 뉴스 들었다 보면 지금 방역 수준을 최고치로 올렸다고 그래요. 아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 내용과 현실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중국 측에서 제공한 백신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접종을 했다는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네. 공식 발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만 온전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을까 이런 또 의구심 또 물음표가 달려 있었는데 예. 일단은 북한의 뉴스를 보면은 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방역상 이렇게 최고 수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확진자 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그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들한테도 이 네. 자가 이 격리라든가 방역 철저해 달라고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저 박연미 기자한테 사탕 하나 더 드려야 돼. 왜요? 포도 사탕. 아, 왜 뚱크벨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오늘 선택적 사탕이라고. 3종 아, 왜 세트의 이따위에. 완성. 예. 세상에 그런 거예요. 예. 자, 하나 더 드릴게 그냥. 아, 예. 예, 예.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어제 검찰이 김봉현 씨가 폭로한 이른바 술접대 검사 3명 중에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일회 수수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일까요? 금액을 맞춰주세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뚱커벨 삐졌어요. 네, 사탕을 3개나 받은 선덕 박연미 기자 힌트 좀 주세요. 네. 아, 저는 어렸을 때 이 금액이 있으면 세상 뭐든 가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른 되면 벌 수 있거나 어른 되면 손에 넣는 가장 큰 금액. 10만 원? 에이, 좀 더 써요. 네.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